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NCS 코리아의 김태진이라고 합니다. 제일 먼저 제가 이제 EBU 사이드의 HFSI 툴들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발표할 세션이 40분 정도 되고, 주로 HFS, 일단 HFS 3D 레이아웃, Q3D, SIB 서킷에 대해서 이제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 첫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이 이번 신버전의 키포인트들이고, 이번 업데이트 발표는 작년에도 제가 하긴 했지만 이제 기능적인 소개보다는 그 기능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매뉴얼적인 가이드도 좀 포함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 추가된 레이아웃 컴포넌트 기능을 쓰려면 어디 메뉴를 어떻게 하는지를 시연도 좀 보여드릴 거고요. 이제 그런 설명을 통해서 새로 추가된 기능들이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이 자료와 영상도 배포가 될 거기 때문에 바로 써보실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한국이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모든 내용은 한글로 구성을 했습니다. 앞에 보여주다시피 7개 이제 키 업데이트가 있고요. 실제는 뭐 한 4, 50까지 되지만 가장 핵심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앞에 보여주신 HFC 3D 시스템 어셈블리 기능이 대단히 강화됐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한 20, 30페이지 이상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3D 레이아웃에 Q3D 솔버가 추가됐는데 이제 굉장히 기능적으로 잘 완성도가 높게 잘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소개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좀 할애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여러 가지 신기능들, 자잘한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한글과 이미지 캡처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의 가장 메인 툴 중에 하나인 HFSS에 대한 업데이트입니다. 먼저 기본적인 설명을 한 번 더 드릴 텐데요. 왜냐면 실제 저희 툴을 쓰시다 오신 분들이 많겠지만 다시 한번 베이직한 부분을 좀 짚어봐야 이 업데이트된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할 수 있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아시다시피 저희는 ADT, NCS 일렉트로닉 데스크탑이라는 플랫폼을 쓰고 있고 HFS, Q3D, 맥스웰, 그다음에 3D 레이아웃, 그다음에 스키매틱 같은 공통의 환경들을 이 ADT 안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또 이제 여러 번 소개해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HFS가 두 가지 툴로 나눠져 있고 이 두 개가 따로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업데이트된 사항들이 이 두 가지 툴 중에 어떤 걸 써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와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보통 HF, MCAD 3D, 즉 HFS를 하는 것들은 아시다시피 풀 3D 해석용이고 PCB 속성 없이 어떤 형상만 존재하고 재질만 존재하는데 3D라면 약간 무겁지만 장점은 해석 형상에 제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반면 3D 레이아웃은 PCB에 최적화되어 있고 넷 정보, 패드 스택, 컴포넌트 스택업 속성을 관리할 수 있고 굉장히 빠르고 가볍다라는 걸 아시고 계실 텐데요. 왼쪽 위에 보면 이제 HF는 115메가, H3는 5메가라고 되어 있는 건 그만큼 이제 용량의 차이도 크다는 얘기고요. HFSS는 이제 3D다 보면 용량이 커서 좀 무겁고 3D라서는 5메가바이트밖에 안 되는 같은 디자인인데도 이렇게 가벼운 디자인이기 때문에 핸들링이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좌측에 45년 된 역사의 HFS를 쓰시다 보면 3D 레이아웃을 너무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업데이트된 부분이 많아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요 영상은 그 HF에서 H3D 아웃을 비교하는 가장 단순한 영상인데요. 보시다시피 이게 3D이기 때문에 좀 버벅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PCB가 복잡한 경우 화면 회전하고 확대하는데도 수초가 걸리는 일들이 빈번해서 3D니까 용량이 크고 복잡하니까 당연하다고 좀 여겨졌는데 반대로 3D 레이아웃은 CAD 기반의 어떤 SIV적인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확대 축소가 굉장히 빠르고 뭐 회전하고 이런 것도 거의 뭐 저렇게 막 미친 듯이 돌릴 일은 없겠지만 이렇게 빠르다는 의미로 이제 UI 속도를 비교를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HFS 3D에서도 빠르게 PCB를 볼 수 있는 좀 획기적인 기능들이 최근 추가되었고 EOR에서 굉장히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특히 PCB를 HFS 해석하시는 분들이 가장 좀 힘들어하시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키가 되는 게 이제 업계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일단 시스템 어셈블리라는 개념인데요. 예를 들면 뭐 커넥터에서 받아오고 PCB를 본인이 디자인하고 다른 팀이 디자인한 PCB 툴을 가져오고
업체에서 온 FPCB를 다 붙여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해석한다든지 이런 니즈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의 현상 컴포넌트로서는 이제 특성을 보기 어렵고 시스템적으로 다 커플링이 된 상태에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 어셈블리 3D 해석에 대한 니즈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요거에 관련해서 이제 상당히 많은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요 내용은 이제 계속해서 나올 거고요. 레이아웃 컴포넌트라는 개념을 작년에 제가 업데이트하면서 소개를 드렸는데 솔직히 저희가 레이아웃 컴포넌트를 많이 홍보하고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처음 나왔을 때 기능이 조금 불완전한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드디어 거의 완벽하게 완성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좀 자신 있게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됐고요. 그러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HF3D가 굉장히 빠른 GUI를 보여주지만 형상에 제약이 있고 예를 들면 케이스를 붙일 수가 없다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HF3D 환경에 익숙하신 분들이 쓰기 좀 어렵다는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한 건데 3D 레이아웃으로 만드는 가벼운 GUI를 마치 3D 컴포넌트처럼 HF에서 기존의 MCAD 3D로 가져와서 동일한 디자인이지만 훨씬 빠르고 간편하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론입니다. 요거는 이제 뒤에 쭉 설명이 자세히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HF 3D 레이아웃의 가벼운 GUI와 모든 형상을 다룰 수 있는 컨벤셔널 HF MCAD 3D의 장점을 모두 합성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무거웠던 PCB를 저희 같은 경우는 프로브 카드 같은 경우는 100층짜리 PCB도 있고 한데 그 3D로 올리는 건 거의 불가능해 보였거든요. 이제 레이아웃 컴포넌트라는 형태로 HFS 기존의 3D에서 열었을 때 아주 빠른 속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앞에 보신 것처럼 가볍고 빨라진 GUI가 이제 가장 큰 특징이고 뒤에 2, 3, 4, 5가 이제 신기능인데요. PCB 속성을 HF 변수, 예를 들면 선폭이라든지 패드 사이즈를 DB로 한꺼번에 패드 사이즈 바꾸면 모든 비하 패드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MCAD 기존의 HFS MCAD 3D에서 변수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레이아웃 컴포넌트 가져왔을 때 스냅이 안 돼서 작년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스냅이 돼서 레이아웃 컴포넌트로 PCB를 가져오더라도 빠르게 컴포넌트 붙이거나 작업이 가능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는 메쉬가 좀 제한이 있었는데 지금 모든 종류의 메쉬를 메쉬 퓨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실제 현업에서 많이 이슈가 됐던 게 PCB에 커넥터 붙이고 소필터도 붙이고 이렇게 했을 때 핀이 겹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기능이 새로 추가돼서 이 부분도 해결이 됐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제로 설명하는 게 쉬워서 한번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빠른 PCB 핸들링을 기존의 HF3D에서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D 레이아웃에서는 이제 기존의 MCAD3D와 다르게 선폭이라든지 선 길이, 그다음에 비압 사이즈,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을 수치화로 변수가 가능합니다. 기존의 MCAD3D는 이게 안 됐죠. 형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3D 레이아웃에 예를 들어 이렇게 선폭을 변수로 트레이스 언더바 W에게 선폭을 잡고 그다음에 패드 스택 데이터에서 특정 패드의 패드 사이즈를 여기 보이다시피 어떤 특정한 변수로 변수화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수정이 가능한데 이렇게 한 거를 HF3D에서 조절하는 걸 보여드려서 이걸 먼저 보여드린 거고요. 이런 식으로 HF3D 레이아웃은 CAD 상의 모든 수치를 변수화해서 컨트롤하고 튜닝하거나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HF3D 레이아웃에서 올려진 PCB를 죄송합니다. 요거를 익스포트를 레이아웃 컴포넌트로 하게 되면은 레이아웃 컴포넌트 파일이라는 걸 생성해 주고요. 다른 설정 다 필요 없고 그냥 HF3D 레이아웃에 PCB에 올린 다음에 레이아웃 컴포넌트를 만들기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익숙한 3D 환경 HFS에서는 3D 컴포넌트 탭에서 우클릭해서 요 ADB 컴프 파일을 가져오면 됩니다. 이때 이제 변수 매핑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신기능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선폭이랑 패드 사이즈를 변수했던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맵핑 버튼을 누르면은 3D에서 PCB CAD 데이터를 직접 변수화해서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기능을 굉장히 반겨하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걸 통해서 PCB의 특정 손폭이라든지 비하든지 적층이나 이런 걸 다 변수화해서 3D에서 튜닝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기능이 모든 패드에 지금 제가 왼쪽에 다 체크를 했는데 특정히 원하는 패드 위치가 있으면 거기다 체크를 하면 우측처럼 상대 좌표를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상대 좌표를 기준으로
3D 컴포넌트 커넥터라든지 케이블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배치할 수 있고 또 좌표가 그쪽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가 작업을 하기 좀 편해집니다. 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포트를 하게 되면은 화면처럼 PCB가 기존의 3D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이게 3D 레이아웃에서 만들어진 형상화된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UI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저희가 테스트 해봤을 때 또 파일 용량이 엄청나게 큰 예를 들면 한 400메가 정도 되는 400메가 정도 되는 어떤 PCB를 불렀을 때 화면 회전이나 작업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 왼쪽 좌측에 변수한 것처럼 이렇게 선폭을 바꾸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특정 위치 제가 선택한 선폭이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3D 레이아웃이 아니고요. HFS MCAD 3D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10수년간 20년간 써왔던 HFS 환경에서 이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존에도 안 되진 않았는데 선폭을 센터로 해서 간단하게 튜닝하는 게 사실 어려웠는데 이제 드디어 이게 이제 가능해졌고요. 예, 대단히 많은 분들이 원했던 기능이고 그다음에 3D 컴포넌트는 뭐 쓰고 계신 분이 많아서 아시겠지만 업체로부터 커넥터나 케이블 모델 받아서 그냥 드래그 앤 드랍을 하고 이렇게 붙일 수 있는데 이때 상대 좌표를 설정한 곳 위치에다 붙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하는 패드에다가 자동으로 상대 좌표를 만드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패드 위치 번호나 이름을 알아서 체크를 해놓으면 이렇게 그냥 드래그 앤 드랍 한 방에 바로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작업이 굉장히 수월해졌고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3D 레이아웃 컴포넌트로 가져온 MCAD 3D 환경에서 PCB를 본 겁니다. 보시다시피 3D 레이아웃처럼 마구마구 회전이 되고 작업성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용량이 큰 PCB를 기존의 컨벤셔널한 MCAD 3D 환경에 HFS 해석을 할 때 UI가 무거워서 작업이 어려우셨던 분들이 많을 텐데요. 뭐 포트 달고 3D 컴포넌트를 부착하고 이렇게 3D 레이아웃에서 CAD화된 데이터를 레이아웃 컴포넌트로 해서 가져오면은 속도도 엄청나게 빠르고 선폭, 패드 등의 수많은 숫자 변수들을 직접 MCAD 3D HFS에서 변수화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영역이 훨씬 넓어졌고요. 물론 해석이 오래 걸린다는 이슈가 있다면 그건 동일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HFS 솔버를 돌리기 때문에. 다만 적어도 UI 핸들링 면에서는 굉장히 큰 진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말씀드렸지만 이 신기능이 이제 레이아웃 컴포넌트를 가져오더라도 이 내부에 있는 그 3D 형상들을 전부 마우스로 스냅핑이 됩니다. 즉 거기다가 우리가 뭘 붙이거나 더하거나 그릴 수도 있고 뭐 하다못해 우측 그립처럼 커넥터를 잘못 붙여서 위에다 붕 떴을 때 마우스로 점을 찍어서 무브를 하면은 간단하게 스냅핑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요게 2호 R1에 새로 추가되면서 레이아웃 컴포넌트를 제대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때가 됐고요. 작년에는 이 기능이 없어서 뭘 붙일 때 좌표를 계산해서 붙여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잘 안 했는데 2호 R에서 이 모든 기능들이 다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 퓨전에 대해서도 좀 개선사항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3D 시스템 어셈블리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PCB, 뭐 플렉서블, 커넥터, 케이블, 그리고 MCAD 3D 환경이기 때문에 기구도 당연히 붙일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복잡해서 힘들었던 PCB를 레이아웃 컴포넌트 형태로 가져오면 빠른 UI와 또 변수화 이 두 개의 장점 들고 오면서도 모든 3D 구조를 다 붙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진보라고 할 수 있고요. 기존에 이제 가상좌표 기준으로만 컴포넌트를 배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다라면 이제 양쪽 그러니까 커넥터와 뭐 PCB 레이아웃 컴포넌트가 각자 가상좌표를 갖고 있을 때 두 개를 다 수정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됐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마우스 스냅이 되고 가상좌표를 자동으로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작업성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메시 퓨전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지금처럼 커넥터, PCB, 케이블 다 갖다 붙였을 때 한 가지 메싱 방법으로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 그림처럼 PCB는 파이, 그다음에 본딩이 추가된 PCB는 파이 플러스, FPCB는 클래식으로, 커넥터는 형상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타우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유저가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달라진 점은 예전에는 메시 선택이 좀 제한적인데 지금 모든 종류의 메시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요. 이 페이지에서 보여지다시피 이사 R2, 그러니까 작년 버전과 올해 그 선택 메뉴를 보면은 이사 R2에서 메쉬 퓨전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메쉬의 종류가 제한적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메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큰 해석적인 메쉬 측면에서의 어떤 진보 사항이고, 올해부터는 메쉬 퓨전이 완전하게 모든 기능을 쓸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백그라운드로 이제 실제로 저희가 많이 질문이 들어오는 거라서 그럼 어떤 메쉬가 최적이냐 했을 때 이제 요거를 이제 쭉 한번 정리를 해본 거고요. 뭐 클래식 타오는 뭐 원형 구조가 많은 복잡한 캐드 파일을 쓸 때, 뭐 파이는 PCB용, 파이 플러스는 본딩이 들어갔을 때 해서 이런 것들을 사용자가 지정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앞 페이지에도 나왔지만 오토도 생겼습니다. 메뉴에 보면 오토가 있어서 무슨 얘기냐면 구조를 자기가 판단해서 요 구조는 적층 구조니까 P메셔가 맞겠네. 아니면 적층인데 본딩이 들어있으니 P 플러스가 낫겠다. 이런 걸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이제 오토도 가능합니다. 오토 가능하기 때문에 각 컴포넌트별로 최적의 메쉬를 하면 이제 장점이 해석 정밀도도 좋아지고 속도도 빨라지고 용량도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능적으로 EOR에서 대폭적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이런 3D 시스템 어셈블리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유저분들 중에 이제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커넥터 같은 경우 PCB를 관통하는 형태의 커넥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공간이 겹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는 도체, 유전체가 겹치면 도체가 파고들고 유전체가 동일하면 그냥 합쳐지는데 둘 다 도체거나 둘 다 유전체인 경우는 에러를 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툴 사이드에서 자동적으로 처리할 방법이 없겠냐에 대한 지적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EOR은 새로 생긴 기능이 컴포넌트 프라이어리티 기능입니다. 즉 이렇게 뭐 커넥터 한 3개 붙이고 뭐 또 붙이고 뭐 SMG도 붙이고 했을 때 누군가 겹치는 것이 예상되는 구조가 있다 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러면 우선순위 정한 놈이 동일하게 겹치는 공간에서 그 공간을 차지하게 되겠죠. 이 기능에 대한 건의도 한국에서도 여러 번 있었고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EOR은 이 기능이 구현이 됐고요. 이 예를 보면은 왼쪽은 뭐 커넥터 겹치는 구간이 있는데 커넥터랑 케이블이 커넥터랑 FPGA가 누구를 우선권을 할당하냐에 따라서 겹치는 공간을 누가 차지하느냐를 이렇게 우선순위로 정할 수 있게 되었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시스템 어셈블리는 두 개지 플랫폼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HFS 기반으로 레이아웃 컴포넌트를 가져와서 3D 컴포넌트를 붙이는 방법이 있고, HFS 3D 레이아웃에서 PCB를 기본에 올려야 되니까 거기다가 3D 컴포넌트만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해석 결과적인 점에서는 차이가 좀 거의 없는데 이제 사용법에서 차이가 있고요. 사실 HFS 좌측에 기존의 3D 환경을 선호하시는 분이 워낙 많아서 여기서 이제 하시는 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가장 장점이 결합과는 형성과 구조에 제한이 없다. 즉 케이스나 하우징, 인클로저 구조까지 다 붙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HF 3D 레이아웃에서 이 작업을 3D 컴포넌트랑 붙이면 가장 큰 장점은 SIV나 Q3 서버도 바로 돌릴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기존 3D보다는 메쉬 최적화가 조금 더 빨라서 해석 속도가 빠릅니다. 이건 좀 무시하기 어렵고요. 거의 2배 가까이 빠르고요. 근데 이제 단점은 케이스나 인클로저 구조는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PCB에 올려놓은 컴포넌트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하우징 구조를 붙여서 해석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왼쪽에 좌측에 HFS를 하셔야 되고 나는 하우징 구조가 없는데 하는 경우는 HF3D라서 3D 컴포넌트로 시스템 구성하는 거를 적극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빠르거든요. 해석 속도가 빠르고 또 HFS로 한 12시간 걸리는 거 SI보다는 한 5분 만에 러프한 결과, 물론 고주파 정확도는 당연히 3D 솔버인 HFS가 낮지만 그런 것들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우측에 3D 레이어 환경이 훨씬 좋고요. 그리고 올해 추가하는 Q3 솔버가 또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거 뒷부분에 소개를 드릴 거고요. 이제 HF3D 레이아웃에 이제 키 업데이트를 보여드릴 텐데요. 그 전에 실제로 이제 많이 질문이 나왔던 시스템 어셈블리를 했을 때 S파람과 캐스케이드 한 거랑 얼마나 차이가 나냐라는 질문도 굉장히 FAQ였습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인지는 이제 뒷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요 예제는 엔비디아 H100 같은 GPU의 예를 심플리파이해서 만든 겁니다. 실제 그 도면을 해석을 하고 있겠지만 엔비디아나 이제 TSMC도 저희들 많이 쓰기 때문에 그걸 보여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본사에서
예제를 만든 건데, GPU랑 이제 HBM을 여러 단 스택을 쌓고 옆에 뭐 SMD 소자도 박은 시스템 어셈블리 3D IC를 예제로 만든 겁니다. 이 경우에 뭐 이렇게 해석을 돌려서 뭐 결과가 나올 거고요. 뭐 돌리면 당연히 나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게 컴포넌트를 이제 올리기 힘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각 컴포넌트별 S 파라미터를 받거나 계산을 해서 서킷에 직렬을 연결해서 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훨씬 편한 면이 있지만 보시다시피 아래쪽으로 보면은 실제보다 좋게 나옵니다. 왜냐? EM 커플링이 고려가 안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 어셈블리 해석을 하는 거고, 요 예전에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실제 이제 HBM을 갖고 캐스케이드 S 파라미터랑 실제로 EM 커플이 되도록 HF에서 다 이리저리 쌓아갖고 해석한 결과 차이인데요. 좌측이 S 파라미터를 캐스케이드한 결과고요. 소자별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세 개가 있는데 다이랑 인터포트 HBM을 S 파라미터 따로 뽑아서 이제 붙인 거죠. 우측은 한꺼번에 EM 커플을 고려해서 3D로 붙인 겁니다. 보시다시피 훨씬 리얼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I 같은 경우는 S 파라미터만 캐스케이드하면 고주파 커플링이 거의 안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오버슈팅이나 링잉 같은 게 잘 안 보이고요. 근데 HBM 스택을 더 많이 쌓은 예제를 보면은 확실히 3D EM 커플링을 고려한 경우가 리얼한 I 데이터를 보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결론은 시스템 어셈블러 캐스케이드 S 파라미터는 고주파로 갈수록 당연히 차이가 크고요. 예전에 이제 쉽게 할 수 있었던 캐스케이드 S 파라미터 방식은 지금은 이제 크게 권장하지는 않고요. 시스템 어셈블리가 훨씬 더 여기 써 있듯이 EM 커플링을 이러한 손실이 다 고려되기 때문에 실측지와 훨씬 가까운 결과를 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스템 어셈블리는 HFS MKD3D 기반으로 할 것이냐, HF3D 레이아웃을 할 것이냐는 유저의 선택인데 HFS MKD3도 이제는 괜찮은 게 PCB가 아주 가볍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구성할 수 있고 케이스나 하우징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유저분들이 선택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는 엔지니어 상담을 해가면서 저희 좀 컨설팅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나온 기능 중에 저희가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Q3D를 굉장히 많이 돌리다 보니까 가장 획기적인 기능이 Q3D 솔빙을 HF3D라고 해서 아주 간편하게 하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거를 약간 매뉴얼 형태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보면 이제 베타 버전이라서 베타 체크를 해줘야지 동작을 하는데요. RLC 컴포넌트를 포함한 RLC 익스트랙션이 됩니다. 이게 오래전부터 굉장히 많이 요구되었는데 기존의 Q3D는 CPA는 어느 정도 가능한데 Q3D는 RLC 컴포넌트를 포함해서 익스트랙션이 안 됐거든요. 근데 3D 레이아웃에서 Q3D RLC 데이터를 뽑으면 내부에 박혀있는 RLC 컴포넌트 데이터까지 합성된 데이터가 도출이 됩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검증해야 될 부분이 있긴 한 게 원본 파일에 RLC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있냐 이런 좀 복잡한 부분이 있긴 한데 어쨌든 안 되던 기능이 되는데 요거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인데 HFS를 돌리려고 만든 모델 포트 그대로 즉시 Q3 솔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Q3를 익스포트하거나 소스 싱크를 달 필요가 없고요. 두 번째로는 H3 레이아웃 자체가 아까 보셨다시피 실시간으로 마구 회전되는 가벼운 UI이기 때문에 아주 복잡한 패키지나 PCB 올려놔도 리얼타임 작업이 가능하다는 거. 세 번째로 RLC를 포함한 RLGC 추출이 가능하다는 기존 Q3 안 됐던 부분. 그 아래 예제처럼 어떤 한 비하 모델의 예제를 제가 직접 뽑은 건데요. 우측 위처럼 S 파라미터는 당연히 뽑을 수 있는 거고 또 아래처럼 Q3 데이터를 동시에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획기적인 개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를 같이 뽑으시는 분이 대단히 많거든요. 이 기능을 설명드리면 먼저 이 툴에서 베타 옵션에서 Q3D 제네럴 모드라는 걸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요거는 약간 요 부분들은 매뉴얼 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Q3D 셋업을 추가하고 여기서 이제 뭐 Q3D와 동일하게 DCRL, CG 설정을 하면 셋업이 생성되고 셋업 우클레에서 Q3D 넷 세팅을 하면은 포트, 즉 HF에서 포트를 미리 달아야 됩니다. 포트에서 포트를 기준으로 자동으로 소스 싱크가 거의 완벽하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디퍼런셜 라인의 예인데 시그널 넷은 시작과 끝점에 알아서 소스 싱크가 박히고 레퍼런스 즉 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싱크 하나만 있어야 되면 알아서 싱크 하나만 잡히고 다 소스로 잡힙니다. 그리고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유저가 소스 싱크를 바꿀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돌려보니까 손 댈 일이 없습니다. 그냥 포트 달고 돌리면 Q3 데이터가 좌라락 뽑히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RGC 매트릭스 데이터 보면 Q3를 쓰시던 분 이해되시면 똑같은 방법으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 파라미터와 Q3D의 RGC 데이터가 동시에 필요한 어떤 패키지 디자인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매력적인 기능이고 저희도 써보니까 아주 좋습니다. 설정에 개발자들이 요번에 조금 힘줘서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큰 문제 없이 잘 돌고 있어서 이게 올해 좀 많이 홍보돼야 될 기능인 것 같습니다. 네, 자잘한 펑션 업데이트 설명드릴 텐데요. 이제부터는 이제 자잘한 내용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D 레이아웃에서 이게 3D 레이아웃은 오토가 없었습니다. MCAD3 있었는데 이게 사용자 직접 메시를 지정해야 되는데 오토, 즉 알아서 형상을 보고 메시를 잡아주는 기능이 3D 레이아웃에 새롭게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PCB에 커넥터를 붙인 경우 넷을 볼 때 우측 그림 자세히 보시면 이 넷이 연결된 커넥터까지 하이라이팅 돼서 보여집니다. 즉 예전에 없던 기능인데 3D로 여러 가지 커넥터가 뭐 쭉 붙였을 때 PCB의 넷만 봐도 알아서 연결된 3D의 넷까지 하이라이팅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넷 구조를 파악하기가 좋아졌습니다. 그다음에 예전부터 저희도 맨날 개발자들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드디어 3D 레이아웃에 제대로 된 매저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매저 기능을 켜고 트레이스를 클릭하면 이 트레이스의 단위별 길이 같은 게 계산되고 두 개를 클릭하면은 이 트레이스 간의 거리도 계산해 줍니다. 간단한 기능인데 좀 진작에 만들지 그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한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랩텍스 같은 경우는 이제 분산 처리 기능이 좀 약했는데 2호 R1부터 분산 해석 기능, HPC 기능이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SIV 솔버의 DCIR 해석이 3D 레이아웃에도 가능합니다. 이제 이거는 그냥 솔버가 원래 SIV 되던 게 HF3 되어 들어온 정도의 내용이고요. 예, 크게 보여드릴 부분 없고 이것도 가능해졌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편의성 기술 중에 에어박스 같은 경우가 무조건 네모가 되면 PCB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경우 왼쪽 아래처럼 너무 쓸데없이 공간 차지를 하는데 이거를 각도를 바꿔주는 기능이 생겼고요. 보통은 네모는 안 돼. 가끔 저희는 5만 걸 보다 보면은 이게 PCB였나 싶을 정도 이상하게 생긴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도 이제 각도 맞춰서 좀 최적화된 에어박스를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컴포넌트 기반, SIV처럼 3D 레이아웃 컴포넌트 기반으로 포트를 생산하는 기능도 생겼습니다. 네, 다음으로 SIV인데요. 요 이외의 툴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HF에 좀 집중적으로 좀 업데이트가 많다 보니까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거 몇 가지 먼저 설명드리면 SIV에서 바뀐 건 이제 푸시 익사이테이션이 아니라 풀 익사이테이션이 생겨서요. 3D 레이아웃에서 SIV 니어필드를 쓸 때 서킷에 있는 트랜지언트 결과를 가져오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이걸 이제 EMC 분석하시는 분들이 종종 필요해 했는데 이 기능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PI 어드바이저를 쓰시는 분들한테 좀 좋은 얘기는 PI 어드바이저로 이게 RLC 어떤 캡이 남는 게 좋을지 몇 개가 남는지 스킴을 잡으면 그거를 테스트 해볼 수 있게 스키매틱으로 변화해주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예, 가끔 이런 거가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개발자들이 잘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SIV MCAD 모델 익스포트 할 때 캡비아라든지 멀티드릴 비아 같은 게 제대로 좀 안 넘어가는 게 있었는데 이번에 옵션 2개가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근데 사실 HF3D 레이아웃에 해석하는 건 많이 권장하다 보니 있으시는 분이 좀 제한적일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두 가지 옵션에 대해서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Q3D 업데이트인데요. Q3D에서는 개인적으로 가장 환영하는 기능은 바로 이 방막, 즉 접촉 저항이 모델링된 기능이 생겼습니다. 제가 Q3를 많이 돌리다 보면 이제 특히 파워 일렉트로닉 쪽에서 접촉 컨택 레지스턴스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라는 부분들이 질문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그게 없어서 좀 어려웠는데 접촉으로 발생하는 저항을 모델링하는 기능이 생겨서 이제 드디어 이 접촉 저항을 포함한 DCR 해석이 가능해졌고요. 그 다음에 특이하게 Q3D도 이제 필드 플롯이 방사 필드 플롯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좀 아시는 분은 그건 HF에서 해야지 왜 Q3D가 하냐 할 수 있는데 저주파의 C 같은 걸 하다가 간단하게 RE를 볼 때는 Q3D 많이 돌리는데 여기서도 좀 이렇게 방사 패턴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생긴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옵션하게는 이런 방사 패턴을 HF에서 보시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근데 Q3를 돌리면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훨씬 빨리 결과가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Q3는 럼프드 RLGC 기반이기 때문에 요거를 정확하게 볼 수 있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아직 충분히 테스트는 안 해봤지만 한 1기가 언더 이하의 어떤 방사에 대해서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원래 그게 럼프드 엘리먼트, 즉
스파이스 모델의 한계이기 때문에 RLGC 기반의 HFSS처럼 3D 구조를 S 파라미터 기반으로 또 맥스웰 방정식을 풀로 때려서 돌리는 솔브가 아니면 방사 패턴이 좀 잘 맞을 수가 없는 게 정상이거든요. 다만 Q3D도 RLGC 스파이스 형태의 등가 회로로 3D 모델을 구성한 다음에 돌릴 수가 있고, 그때 돌릴 때 장점은 엄청나게 빠르다는 건데, 러프하게 한 수백 메가대어까지의 어떤 방사 패턴을 본다고 그러면은 Q3D로 보는 것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기능이 생겼다는 거 소개해 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EMC 어플리케이션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은 내용이긴 합니다. 그다음에 서킷인데요. 여기 이제 마지막 업데이트 파트인데요. 서킷 업데이트는 크게 많지는 않은데 가장 큰 거는 S 파라미터 기반의 솔빙의 속도를 계산하는 새로운 솔버가 추가됐습니다. 예, 사실 아시겠지만 서킷 돌리시는 분 알지만 스파이스 모델 기반으로 해석을 하면 당연히 빠르고 잘 나옵니다. 근데 S 파라미터가 고주파 특성을 제대로 모델링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고주파 특성 하시는 분들은 S 파라미터 모델을 갖고 와서 돌리려고 하실 텐데, 그러면 이게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많이 나옵니다. 이건 어떤 툴을 막론하고도 S 파라미터 자체가 용량도 엄청나게 크고, 예를 들어서 S 파라미터가 한 4포트면은 S2 S4P면은 뭐 파일 용량도 뭐 수백 1메가 2메가 이럴 수 있는데, 이게 100포트 이렇게 되면 100바이100 매트리스를 페이지와 매그니튜드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용량이 막 100메가, 200메가, 1기가 넘어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면 일단 시뮬레이션이 엄청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뭐 유저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100포트를 안 돌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더 빨리 안 되냐라는 요청들이 옛날부터 늘 있어왔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것들을 뭐 얘기는 하지만 뭔가 새로운 서버를 개발하는 건 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뭐 좀 기다려 왔는데, 요번에 만든 솔버를 테스트 해보니 뭐 케바케긴 한데요. 이게 진짜인가 싶을 정도로 상당히 개선된 사례들이 보시면 알지만 프로젝트 3 같은 경우는 86배나 빨라졌습니다. 약간 구라 같기도 한데, 이제 프로젝트 4 같은 경우는 5배 정도. 이게 저희가 충분히 많이 테스트한 건 아닌데 못해도 10배 이상의 속도 향상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T 서킷으로 S 파라미터 물려갖고 I를 본다든지 트랜지언트 솔빙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획기적인 속도 향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다른 분들한테 소개했더니 이게 검증을 좀 해봐야 되지 않냐 해서 좀 검증을 하고 있긴 한데, 일단 제가 돌려봤을 때 결과 차이가 전 버전과 크게 나지는 않는데 이렇게 빨라도 되나 해서 약간 좀 걱정을 했는데,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 솔버의 장점이 S 파라미터 같은 경우 패시비티나 뭐 이런 싱글라리티 이슈 이런 게 있을 때 좀 문제가 많은데,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얘가 좀 피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S 파라미터 기반으로 트랜지언트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소식이 되고요. 또 이제 제가 이제 타툴과에도 벤치마크를 하는 부분에서 봤는데 훨씬 빨라지게 됐습니다. 저희 회사들이 뭐 어느 회사 거라고 말을 하진 않겠는데 트랜지언트 속도가 10배 가까이 차이나는 케이스가 있었고요. 또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시납시스랑 이제 합병이 되었고, 시납시스 H 스파이스 솔버도 이제 아마 같이 병행을 할 텐데 H 스파이스보다도 좀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가 싶긴 한데 아마 많은 분들이 검증해 보시면 속도는 빠른데 결과는 괜찮다, 비슷하다 하면은 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애용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S 파라미터 큰 거로 트랜지션 돌리는 게 굉장히 괴로운 일이었다면 이제는 좀 그래도 좀 돌릴만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저도 이런 해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번 업데이트에 실질적으로 진짜 좋아졌다 생각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EMI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EMI 리시버 부분에 대한 기능이 좀 개선됐는데요. 이건 EMC 하시는 분들만 좀 이해하시겠지만 보통 시스퍼 규격으로 딱 정해져 있는 RBW 쓰는데, 이제 요즘에는 이걸 다르게 입력해서 봐야 될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안 됐었는데, 지금 이제 그 RBW 레졸루션 밴드위스 바꿔서 이것도 피크치를 좀 미세하게 튜닝하거나 볼 수 있는 기능이 생겨서 C 분석을 한다거나 뭐 그 기반으로 EMI RE 분석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HF 업데이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